차가 미끄러지지를 않고 우리가 더 달리라는 식으로. 아, 브레이크 내리막길인데도 노우즈 다이브 없이 끝장나죠. 와. 아, 좋아. 뒤져버려요. 와, 이거는요 미쳤네. 이거는 이거 사야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신형 포르쉐 992 까레라에 앉아있습니다. 후륜이고요. 노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포르쉐는 까레라다. 가장 노멀한 까레라가 진정 포르쉐다. 얘죠. 까레라의 후륜입니다. 근데 지금 까레라는 까레라고 하기에는 뭐 마력이 400마력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옛날에 300마력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그 까레라가 진짜 까레라인데, 가벼우면서 그 경쾌한 어떤 밸런스가 있는 그게 진짜 까레라인데, 지금 까레라는 사실 예전에 뭐 터보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고, 엔진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뭐 터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터보랑 거의 흡사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991의 MK1 버전들이 NA 엔진의 3400cc와 3800cc로 노멀 까레라와 까레라 S가 구분이 되다가 MK2로 가면서 3000cc, 보통 MK2 버전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포르쉐는 동력 계통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엔진을 3000cc로 통일을 했어요. 3000cc로 까레라와 까레라 S와 터보 모든 것들을 엔진을 통일하면서 엔진의 생산 코스트를 다운시킨 거죠. 엔진을 모듈화 시켜버린 거죠. 한 엔진 블럭을 가지고 모든 차를 대응하게끔 해놓고 터보라든가 이제 분사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후륜입니다. 거기다가 뚜껑까지는 까브리올레 모델입니다. 포르쉐 911이 주는 매력이 도대체 뭐냐?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를 노사장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992에 와서 주도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포르쉐가 일반 차들에 비해서 다르고,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들은 치밀한 완성도죠. 보통 고성능의 차들이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는 완성도를 되게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단 소비자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성능을 내매도 불구하고, 근데 슈퍼카만큼은 아닌데 또 슈퍼카급의 성능을 내주는 GT3 RS나 터보 S 모델이 있으니까, GT2도 있고, 근데 슈퍼카급에 준하는 성능을 내면서 슈퍼카들보다는 살짝 모자르죠. 근데 살짝 모자랐기 때문에 주행성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슈퍼카 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단, 일반적인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데일리에 관련된 모든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고 이쁘고 굉장히 치밀해요. 실내 구성도 그렇고요. 뭐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뼈다구라든가 하체 구성 등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타면 탈수록 매력을 느끼긴 했는데, 포르쉐 바이러스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은 이 데일리성이 너무 넓다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부터 고성능의 부분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포르쉐 바이러스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가장 핵심적인 포르쉐 바이러스는 911을 타게 되면 엔진이 트렁크 쪽에 있잖아요. 이 차는 엔진이 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미드십도 아니고 RR이란 말이에요. 리어 엔진에 리어 드라이브 샤프트니까. 그래서 뒤에가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르쉐 911을 처음 타는 사람들은 거동에 있어서 뭔가 움직일 때 앞은 너무 가벼운데 뒤가 무거워서 출렁출렁대고 뭔가 이러는 게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뒤에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일반 차들하고 다르게 주행성이나 코너를 들어갈 때나 빠져나갈 때 불리하고 유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을 포르쉐 측에서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자가 911을 처음 탔을 때 처음에는 이 밸런스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운전에 이질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다가 이 이상한 밸런스를 극복하고자 포르쉐에서 이 차에 해놓은 세팅값, 주행 데이터 값을 어느덧 본인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부터 이제 이 차의 조종성과 운동 성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자기가 이 차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잘 차를 조종하게 되고 차가 잘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완벽하게 포르쉐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거죠. 획가닥 전염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데 확 꺾을 때도 잘 안 날아가고 이렇게 쫙 미끄러지는데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뒤에가 무겁고 앞에가 가볍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확 돌릴 때도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짐이 305 시리즈의 타이어를 쓰는 차들이 보통 막 버티다가 확 날아가서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그 날아감이나 미끄러짐 등등이 대부분의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운전자가 완전히 바이러스에 그냥 향연에 빠져드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 포르쉐 911은 진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실내부터 보면 이쪽에 있는 버튼류하고 이쪽의 버튼류가 이제 최근 아우디나 폭스바겐이 다 쓰는 이 광택 재질의 이게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전의 포르쉐들에 비해서는 내구성이라든가 좀 단단해진 부분들이 되게 좋고요. 이 핸들이 진짜 마음에 들게 바뀌었어요. 핸들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으면서 되게 로봇 같은 느낌이면서도 이 잡았을 때 이 심리적인 안정감하고, 뭔가 내가 이 차를 타면 엄청나게 세게 차를 잘 몰 수 있고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너무 심플해진 건 있지만, 여기 손이 가면 여기에 이제 주 매뉴얼이 떠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주 매뉴얼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조작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고, 터치 느낌도 되게 좋죠. 오작동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것들은 여기 간결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과거 포르쉐 같지 않게 굉장히 세련되고 단아하면서 고급지고 잘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건 이제 계기판인데, 과거에는 포르쉐들이 계기판을 이 원을 5개를 뒀는데, 그때는 원을 5개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시야에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992에 와서는 가운데 계기판은 아날로그, 이게 페라리가 쓰던 방식인데, RPM 게이지는 달리는 차들, 달리는 운전자들한테는 RPM 게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어 시프트 포지션도 되게 중요한, 시프트 레버가 몇 단에 들어가 있나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지털 속도계,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페라리의 뭐 그것보다는 조금 모던하고 좀 약간 IWC 시계 같은 느낌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날로그가 RPM 게이지가 여기 있는 건 너무 좋고, 양쪽으로 이제 LCD가 바뀌어서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바꾸면 뭐 여기서 내비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데, 이게 양쪽을 너무 이렇게 꺾어놓은 데다가 양쪽의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뭔가 좀 이 차랑 잘 안 맞아요. 여기 있는 것도 되게 모던하고 색깔도 이쁘고 톤도 이쁘고, 근데 여기 양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그닥 이 가운데 있는 것과 약간 따로 도는 느낌이 나고요. 뭔가 좀 어색해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요 양쪽에 있는 요 마지막 오른쪽 끝에 거 동그라미 연료 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온 표시되는 거하고, 요쪽에 시계랑 뭐 외기 온도 나오는 게 여기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현재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이것처럼 양쪽에 두 개가 잘 안 보여요. 현재 안 보이고 가운데랑 요거만 보여서, 요거는 좀 인체공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좀 안 이쁩니다. 이 양쪽에 있는 게 안 이뻐요. 차라리 디스플레이로 다 하든가, 아날로그를 여기 두고 이렇게 할 거면 좀 페라리처럼 뭔가 이렇게 좀, 하긴 또 페라리도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포르쉐는 그런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해결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의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의자는
이전의 모델들보다 더 내려가게끔 설계를 한 건지 제가 포르쉐 지금 안 탄 지 몇 년 돼갖고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가서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스포츠카는 낮은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 느낌이 되게 좋은데 굉장히 바닥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앞에를 보는 느낌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좀 멀어졌어요. 기존의 포르쉐들은 앞창문이 좀 가깝고 상문이 좀 서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앞창문을 많이 눕히고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여기서부터 앞창문 끝까지가 되게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전 포르쉐 911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요. 딱 탔을 때 옛날 911들은 뭔가 좀 답답하면서 좀 이렇게 앞창문과 가깝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포르쉐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포르쉐의 마력 어떤 게 진짜 마력인지 보여드릴게요. 포르쉐 911의 가장 큰 매력은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이 가벼워요. 앞이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미드십처럼 일반 슈퍼카들은 엔진이 운전석 뒤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뒤를 같이 눌러주는데 얘는 엔진이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뒤를 많이 누르죠. 앞을 많이 안 눌러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이 스티어링 느낌에 대한 느낌의 핸들을 꺾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게 공격적으로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때 뒤가 약간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게 없고요. 이 911들의 가장 큰 매력은 뒤가 무겁고 앞이 가볍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 일단 확 당겼을 때 뒤가 뒷바퀴를 눌러주니까 힘이 그대로 다 전달돼요. 앞에 엔진에서 뒤로 가면서 뒷바퀴 쪽에 뭐 슬립이 난다거나 이런 거 없이 확 튀어나가는 게 있고 확 튀어나갈 때는 지금 이 포르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 911의 핸디이자 매력인 그런 것들을 세팅값으로 그 다음에 엔진의 미션의 위치를 바꾸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포르쉐들은 확 당기면은 앞이 좀 들리면서 뒤가 좀 주저앉는 느낌이 많이 났는데 얘는 현재 그런 느낌이 없고요. 911의 가장 큰 매력은 달릴 때 뒤는 무겁고 앞은 가벼운 상태에서 코너나 어떤 위급한 생각일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보통은 앞으로 차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미드십이 아니라 리어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깔아앉게 돼 있어요. 뒤가 앞을 밀려고 하면서 앞이 노즈 다이브가 아니라 앞이 밀리면서 브레이크가 들면서 차가 땅바닥으로 주저앉아요. 네 바퀴가 다. 이게 911의 진짜 매력이에요. 그래서 911들은 앞바퀴 디스크를 아주 큰 거를 잘 안 씁니다. 앞뒤 바퀴를 디스크를 약간 크기를 비슷한 거를 써요. 일반 차들은 뒤가 많이 작죠. 앞이 크고 얘는 앞뒤 디스크가 좀 비슷하고 대신에 어찌됐건 간에 물리법칙 때문에 앞바퀴의 디스크는 굉장히 그 캘리퍼를 크게 잡기는 한데 달리다가 앞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딱 밟으면 앞으로 확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이 되면서 컨트롤이 되게 쉬워요. 보통 앞으로 차가 주저앉게 되면 앞바퀴를 컨트롤했을 때 뒤가 오버로 도는 경향이 생기는데 얘는 그런 경향이 안 생겨요. 전체적으로 주저앉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컨트롤할 때 굉장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포르쉐들은 단점이 앞이 가볍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이 빨리 잠겨요. 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가 빨리 잠기기 때문에 ABS가 좀 빨리 들어오거나 급브레이크를 딱 때렸을 때 차가 앞바퀴가 노면 홀딩 능력이 좀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약간 가볍게 잡히기 때문에 앞이 좀 밀리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거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911만의 브레이킹하고 911만의 코너 공략법이 있는데 원래 그게 911의 단점이자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매력이죠. 장점이 아니라 매력이었던 거죠. 근데 포르쉐는 993 공랭식에서 996 순행식으로 가고 997로 가고 991로 가면서 이 리어의 엔진 방금 노 사장이 얘기했던 911 엔진의 위치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자 매력이 있던 이런 부분들이 포르쉐는 싫었던 거예요. 왜? 노멀하게 일반적이면서 일반인들이 탔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독특한 세팅이 나오지 않고
독특한 주행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반 차들과 똑같은 느낌을 주면서 엔진이 미드십처럼 가운데 있는 느낌으로 차를 세팅을 하면 더 공격적이고 더 쉬운 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포르쉐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996 대비해서 997에서 엔진이 앞으로 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조정이 되죠. 997에서 991로 가면서 엔진이 더 많이 들어와요. 휠베이스가 또 조정이 됩니다. 무게중심이 점점 더 안쪽 미드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997에서 991로 갈 때는 엔진의 위치도 더 낮아졌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992에 오면서는 휠베이스의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엔진을 밀어넣는 데는 불가능하고, 왜? 그럼 바퀴, 뒷바퀴 축의 위치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인 주행 데이터를 또 손봐야 되니까 휠베이스를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엔진과 미션을 안쪽으로 더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기엔 이제 한계에 봉착된 거지. 더 이상 밀어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끝에까지 간 거야. 그런 상황에서 포르쉐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차량 생산 금지도 먹고 페널티를 먹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엔진을 터보화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터보화를 가면서 단가도 아낄 겸 포르쉐가 선택한 게 뭐냐, 일단 엔진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3400cc, 3800cc, 4000cc 여러 개의 엔진 블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엔진이 3000cc 하나예요. 3000cc 하나에 노멀 까레라, 3000cc의 터빈을 좀 더 큰 거 쓰고 분사장치 맞추고 옵션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를 선택하는 게 있고, GT3나 이제 터보 버전들이 나오는데 다 엔진이 이제 하나죠. 하나로 가는데 GT3는 엔진이 뭘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까레라들은 엔진이 다 하나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3800cc를 쓰던 3400cc를 쓰던 엔진에서 3000cc로 가면서 소재공학이 더 개발되면서 엔진의 크기가 되게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리어 차축 뒤에 있었던 리어 차축의 미션이 같이 맞물려 있고요. 리어 차축 뒤에, 뒷바퀴의 축 뒤에 엔진이 있었는데 트렁크에, 거기에 있었던 약간 컸던 엔진 블럭과 헤드와 주변 구성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리고 터빈이 달리면서 무거워지는 거기만큼 머플러가 원래 중간하고 양쪽에 범퍼 끝쪽, 뒷범퍼 끝쪽에 가방처럼 생긴 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뒤쪽의 무게를 현저하게 줄여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엔진을 마치 안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달렸을 때 기가 막힙니다. 달렸을 때 엔진이 작아지고 안쪽으로 들어온 것 마냥, 그리고 뒤쪽의 무게중심이 가벼워져 가지고요, 달릴 때의 느낌이 옛날 포르쉐랑 다르게 완전히 이제 미드십의 느낌으로 가요. 브레이크 예술.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와, 이제는 포르쉐가 예전에 리어 엔진의 포르쉐가 아니에요. 이렇게 코너에 들어갈 때 브레이크 밟을 때도 어미 안정적인 거. 사정없이 진져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 이제는 포르쉐가 노멀에 순정 브레이크 스틸이고 별다른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제는 포르쉐가요, 괴물이 됐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포르쉐가 기술로 잡았던, 레이아웃에서 불리했던, 리어 엔진이기 때문에 불리했던 그런 어떤 구성, 원래의 그 플랫폼의 불리함을 높은 기술로 세팅 값으로 잡고 갔었는데, 이제는 엔진이 작아지면서 구성품들까지 손을 봐서 991에 와서 최대한 앞으로 집어넣고 밑으로 내린 엔진이 크기까지 작아지니까 이제는 리어 엔진의 느낌이 안 나요. 이제는 지져버려요. 와, 이거는요 미쳤네. 이거는 이거 사야 되는데. 제일 핫바리 엔진인 까레라인데 400마력에 육박한단 말이야. 근데 이 400마력에 육박하는 이 엔진이요, 포르쉐 터보에나 들어갔고 박스터 S나 박스터 GTS에 들어갔던 VTG 엔진, VTG 터빈이 들어가요. 베리에이블 지오메트리 터보인, 아니면 베리에이블 터보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터보를
뭐 제가 BMW나 벤츠나 아우디 할 때 뭐 트윈 스크롤이니 뭐 투 스테이지니 막 이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포르쉐 터보, 포르쉐의 최상급자 최상위 버전에 있는 포르쉐 터보는 VTG 터보를 넣었어요. 터빈이 하나인데 굉장히 큰 터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속에서 완벽하게 배기가스 압이 풍만하게 나갈 때 완벽한 부스팅을 통해서 엔진에 어마어마한 터보 차저 효과를 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겨요? 터빈이 크면 낮은 RPM에서 터보렉이 생기죠. 부스팅이 걸릴 때까지, 터보가 와 돌아서 부스트가 찰 때까지 터보레그가 생겨요. 포르쉐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포르쉐 터보에는 VTG, 보통 디젤 엔진에는 VGT가 다 들어가요. 왜? 디젤 엔진의 특징상 낮은 RPM에서의 회전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디젤 엔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부스팅을 못 돌리기 때문에 VTG를 넣어서, VGT를 넣어서 낮은 RPM에서도 터보를 돌릴 수 있게끔 한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디젤의 터빈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고, 제조사는 비싸지만 소재는 비싼 걸 안 써도 돼요. 디젤은. 왜냐? 디젤 엔진은 배기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VGT 터보, VTG 터보를 넣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살짝 조금 뭐 일반적인 액추에이터나 웨이스트 게이트보다는 비싸더라도 소재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썼는데, 가솔린들은 배기 온도가 높아갖고 VGT 같은 걸 넣으려면 터빈 프로펠러를 엄청나게 비싼 소재를 써야 돼요. 지금 이 차에도 티타늄 소재의 VGT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은 소재값이 되게 비싸죠. 가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낮은 RPM에서나 높은 RPM에서나 NA 엔진빌로 가고요. 페라리랑 마찬가지로 높은 RPM에 들어가게 되면 터보의 부스팅을 생략시키고 NA 엔진빌로 쭉 가줘요. 근데 페라리들은 5,00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찌감치 부스팅을 빼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NA 엔진 특징으로 RPM을, 이 엔진의 어떤 컨디션을 조절하기 때문에 RPM 게이지가 움직일 때 페라리는 3,000, 4,000까지 확 올라가면서 터빈이 올라가면서 바로 터빈을 빼주면서 바로 NA빌로 가기 때문에 1,200 RPM에서 7,500 RPM까지 RPM이 쉼없이 넘어가요. 근데 포르쉐는 페라리처럼 4억이나 5억을 받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PM이 올라갈 때 걔네들처럼 완벽하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노멀 버전에서 실험을 해볼게요. 노멀 버전에서 실험을 하면 RPM이 쭉 이제 보면 이제 RPM이 걸려서 3,000, 그 다음에 6단 기어까지 들어가면 2,000 이런 데서 급가속을 딱 때리면 쭉 가면 5,500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6,000, 7,000 갈 때 그렇게 세게 빡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전의 포르쉐들에 비하면 RPM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예전 포르쉐들은 이만큼 빨리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포르쉐에 와서는 페라리 엔진처럼 터보의 그거를 빨리, 그러니까 이게 VTG가 들어가가지고 VGT, 베리에이블 터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리에이블 터빈은 뭐냐면 터빈의 날개를 방향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RPM에서는 낮은 그 배압에서도 터빈이 충분히 빨리 돌 수 있게끔 터빈의 날개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압이 차게 되면 풍부하게 바람을 바꿔, 저항을 많이 받고도 세게 돌아가게끔 터빈의 방향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VGT라고 하는 베리에이블 가변 터빈이 들어가요. 오리지널 가변 터빈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RPM이 움직일 때 다른 일반적인 노멀 터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RPM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빗길, 얘 후륜인데다 바로 빗길이니까 바로 미끄러지네요. 아까까지는 빗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엄청 쌌는데 갑자기 빗길로 좀 바뀌었어요.